안녕하세요. 익힘책 문제풀이 할게요. 8과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나오는 어휘들 볼게요. 어휘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연결해 볼까요? 갑자기 펜이 안 들어가지고. 자, 예.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채팅 앱이 뭐예요? 그렇죠. 앱. 채팅 앱에서 뭐 만들어요? 카톡 같은 거. 그렇죠. 단톡방 만들죠. 그다음 SNS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죠. 그래서 SNS에서 우리는 뭘 해요? 팔로우를 하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은 뭐 틱톡이나 또 인스타에서 이제 팔로우를 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이제 처음에 인터넷 들어갔을 때 대문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 동영상 재생 사이트에서는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게 되죠. 동영상을 어, 재생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재생하다, 그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어휘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인터넷에서 이 말을 인터넷 상이다, 위다, 인터넷 안에서, 위에서 이런 말이에요. 요즘 뜨고 있는 동영상을 요즘에 사람들은 인기가 있다, 이걸 뜨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인기 있다, 뜨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펜이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인기 있다. 그래서 동영상을 뭐 해요? 보고 싶어서? 그렇죠. 다운로드하죠.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SNS로 친구와 사진을 자주 뭐 해요? 그렇죠. 친구와 사진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쉐어하는 거, 공유하다. 저장하다는 것은 세이브하다. 와이파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파일을 뭐 하지 못했다? 파일을 보내는 걸 파일을 전송하다라고 보내는 거, 샌드죠. 접속하다는 것은 커넥션 하는 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이 되려면 개인정보 이용에 뭐 해야 돼요? 어그리 해야 되죠. 동의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신청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됩니다 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뭐 했어요?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입력해야 돼. 써야 돼요. 그래서 가입하다는 것은 멤버십을 하는 거고 입력하다는 것은 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창에 검색어를 써야 돼요. 입력해야 돼요. 자,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인터넷은 가장 키워드예요. 개인정보. 그래서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개인정보가 뭐 됐어요? 유출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출되다. 그래서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이제 리키드 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짜 뉴스. 가짜는 뭐예요? 반대가 뭐예요? 진짜죠. 진짜. 리얼하고 가짜는 이 뉴스를 하는데 잘못된 그런 폴스 뉴스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뭐 프라이빗을 자기 사생활을 다른 사람이 이제 프라이빗시를 갖다가 인비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어, 개인 생활을 침해를 하면 안 되죠. 악성 댓글면은 그 잘못돼 있는 댓글이에요. 사람들에게 아주
malicious 코멘트죠. malicious 코멘트를 악성 댓글하고 그 이제 저는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계속 선풀 운동이라고 인터넷에 좋은 글을 써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그래서 쓴풀이다 이렇게 악플이라고 하고 악성 댓글을 보통은 악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리플레이를 한 걸 잘못되어 있는 댓글을 이제 악플이다. 악플이 왜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악플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죠, 선. 착하다. 악은 아주 매일하다, 아주 나쁘다. 선은 착하다. 그래서 선풀이 있죠. 그래서 좋은 그런 리플레이를 이제 달아주는 거, 댓글을 달아주는 거,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죠. 인터넷 중독, 포이즌인데 인터넷 중독이고 정보화 사회, 인포메이션 소셜에서 그 정보화 사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리 곳곳에 CCTV 때문에 CCTV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사생활 침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 인터넷 게시글에 달린 뭐로 게시글에다가 뭐가 달라요? 리플레이를 달죠. 그래서 답글을 이렇게 달잖아요. 코멘트를. 그래서 리플라이 단글을 이제 달린 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뭐죠? 악플 때문에. 악플을 뭐라고요? 악성 댓글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떤 여배우가 이 악성 댓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자살을 했어요. 많이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수사이드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많이 여러분도 그 인터넷상에서 정말 항상 선풀을 달려고 해야 돼요. 최근에 유명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뭐가 대량 유출됐어요. 사람들이 정보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정보는 이제 이렇게 노출이라고 안 하고 유출됐다.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레키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리서치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라면 절반은 뭐예요? 반이죠, 그죠? 반. 그 절반 이상의 그런 청소년들이 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인터넷 중독이죠. 아주 심각한 인터넷 포이즌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들이 많죠. 1인 방송. 그래서 한 사람, 자, 1인 방송이 증가하면서 저도 지금 1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그래서 대부분 이런 1인 방송이 증가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가짜죠, 가짜. 사실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죠.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여기에서 이거 가짜구나 이 말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펜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네요.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절되다. 단절되다는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끊어졌다. 단절되다. 끊어지다. 그래서 cut off 된 거죠. 단절되다. 무기력해다. 무기력해지다. 무기력이라는 말은 힘이 없어지는 거죠. 힘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힘이 없어지는 무기력. 왜 이렇게 오늘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렇게 무기력해지다, 빠지다, 악용되다. 악용은 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거죠. 용은 그죠? 그런데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뭐 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악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malicious 그죠? 잘못된 나쁘게 그죠? 악이라는 것은 나쁘다. 그래서 나쁘게 이용되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악용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하되다 하면 뭐야?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 저라는 것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빠지다 이런 말이죠. 스마트폰의 사용과 함께 가족 간의 대화도 점차 뭐 돼요?
cut off 그죠? 단절되어 간다. 최근에 SNS 상에서 채팅 앱이 범죄에 뭐 됐어요? 범죄에 나쁘게 범죄에 나쁘게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 그래서 카톡 같은 데 보면은 친구 내 친구가 아닌데 내 친구인 척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오면서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해. 나한테 돈을 좀 보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친구가 아닌데 내 친구의 카톡을 가지고 카톡 번호로 이야기를 걸 수가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뭐예요? 우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뭐뭐에 따르면 그래서 according to research resu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은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집중력이 뭐예요? 집중력이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저하된다. 일부 사람들은 몇몇의 사람들은 SNS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 그러니까 SNS 보면 여러분 그런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저 교수님처럼 뭐 얼굴에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편한 모습을 아니잖아요. 예쁜 옷, 제일 예쁜 옷 입었을 때 또 너무 좋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뭐 슬플 때, 뭐 집에서 잘 때 이런 거, 뭐 이런 거 찍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뷰티풀한 그런 일상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이게 SNS 나오는 건 다 뭐예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여행만 다닌다던가, 뭐, 항상 좋은 옷만 입는다던가, 뭐, 항상, 그 사람이 뭐 쇼핑을 한다던가, 그게 아니죠. 딱 좋을 때 있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몇 개 중에 한 번. 그래서 그 화려한 일상을 나오면 막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MB 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죠.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삶이 나는 저 사람 저렇게 여행 다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옷 입는데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신발 신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한다. 전혀 무기력해질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을 때만 SNS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법 볼게요. 문법 보면은 는다면서요 이렇게 하거든요. 는다면서요. 는다면서요 이렇게 있죠. 예, 는다면까지가 뭐예요? 들은 거.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서요 하는 거는 확인. 그러니까 들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는 거, 컨펌하는 거 뭐 배웠어요? 그죠? 2단계였어요. 2단계에서 배웠던 것 같죠? 그죠? 어, 그, 뭐야. 그, 안녕하세요. 거기 중국집이지요? 이지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 바로 물어보고, 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 들은 거.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소풍 간다면서요. 다른 사람이 소풍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은 내용, 인용.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플러스 체크가 아니라 확인 그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다면서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듣는다면서요. 한국 음악을 듣는다면서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 음악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듣는다면서요. 공도센터에 다닌다면서요. 이번에 3월 1일 날에 뭐 행사가 있다면서요. 다른 사람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는다면서요. 이렇게. 음, 그리고 다 이제 그래서 준비한다면서요. 준비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니은다면서요는 받침 없을 때, 그죠? 받침 없을 때. 는다면서요는 받침 있을 때.
그래서 니은다면서요. 가다는 받침 없으니까 간다면서요. 여기는 받침 있으니까 는다면서요. 그 다음에 준비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배운다면서요. 취직한다면서요. 요거는 리얼 도망가고 어떻게? 만든다면서요. 리얼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니는 니은 붙여가지고 만든다면서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냥 다면서요는 뭐에서 다면서요? 형용사. 그치? 형용사. 그래서 동사는 니은다면서요 하고 요 는다면서요 요것도 동사 되고 형용사는 이제 그냥 싸다면서요 맛있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받침 있든지 말든지 다 다면서요 맛있다 네, 빠르다면서요 아름답다면서요 멀다면서요 그지? 그리고 복잡하다면서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다면서요. 동사는 받침이 있으면 는다면서요. 받침 없으면 니은다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연습해 볼까요? 보기와 같은 문장을 완성하세요. 다음 달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면서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취업 준비, 회사에 들어가려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뭐 하다면서요? 그렇죠. 힘, 이거는 리얼 받침이 있어도 동사일 때는 리얼 받침이 어떻게 됐어요? 리얼 받침이 동사일 때는 리얼 받침이 빠지고, 플러스, 니은다면서요. 이렇게, 했죠. 그죠? 니은다면서요. 그 다음에 뭐일 때는 형용사일 때는 그죠? 형용사일 때는 그냥 바로 다면서요. 이렇게 사용을 했죠. 리얼 받침 중요한 거. 어,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리얼 살아 있어야죠. 어떻게?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느라고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했어요? 이유인데 뒤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 나온다고 그랬죠? 공부하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음, 말이 이유지만 느라고는 이제 3단계에서 했죠?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뭐 한다면서요? 그만두다 동사죠? 그래서 마침 없으니까 그만둔다면서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퇴직하다, 그만두다, 퇴직하다죠? 자, 이번 중간평가 시험에서 1등으로 뭐 했다면서요? 그렇죠. 합격했다면서요. 그래서 합격하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거? 과거죠. 과거는 동사든지 형용사든지 다 다면서요. 과거는 다 다면서요. 과거. 아나이스 씨 친구가 프랑스에서 유명한 뭐라면서요? 요리사라면서요. 그죠? 이다인데 받침 없으니까 그냥 요리사라면서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명사 선생님이다. 아나이스 친구가 프랑스에서 유명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받침이 있으니까 요거 끊어가지고 선생님이라면서요. 그죠? 이라면서요.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갑자기 펜이 안 나와가지고 마우스로 쓰자니까 늦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가겠습니다. 베트남에는 여성의 날이 있다면서요. 그죠? 있다면서요. 있다 없다는 이제 다면서요. 네, 여성의 날에는 보통 여성들에게 선물로 꽃을 줘요. 아, 여성의 날 있죠. 우먼스 데이. 새로 입사한 직장이 그렇게 뭐요? 좋다면서요. 네, 근무 조건도 좋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근무 조건도 좋은 데다가
회사 분위기도 좋아서 이렇게 대다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죠? 두 개 똑같은 거 해서 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지난 휴가 때 여행을 다녀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과거 그죠? 왔다면서요. 아니요. 여행 간 것이 아니라 동사면서도 과거니까 다면서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간 것이 아니라 친구 결혼식 때문에 고향에 간 거예요. 요즘 매일 퇴근 후에 요가를 배우다 동사니까 배운다면서요 하니까 친구가 권해서 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할수록 재미있어요. 아, 그래요?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점점 돼가는 거죠. 인터넷으로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샀어? 뭐예요? 자, 그렇죠. 저축 한다면서 이렇게 한다면서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한다면서 요 아닌데 요는 뭐야? 높임말이죠. 그 친구가 이렇게 많이 샀어. 이렇게 하니까 저축 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특별 세일을 하고 있잖아. 너무 싸서 사고 말았어. 이거 무슨 소비예요? 충동 소비죠. 그죠? 충동 소비. 자기가 보고 계획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동 소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리 메모를 해서 계획을 해서 사야 돼요. 이번에 을겸 볼게요. 동사 을겸에다가 동사 을겸.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이 된 거. 목적이 두 가지 이상이 된 거야.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간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purpose가 이제 두 가지 이상이 된 거죠.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이 될 때 말할 때 을겸 을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wo or more 일 때는 purpose가 있을 때는 을겸 을겸을 사용합니다. 이제 사다 살 겸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바꾸다 바꿀 겸 입다 입을 겸 시작하다 쉴 겸 놀 겸 리얼리스도 놀 겸 받침 바로 기억이 오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요건 좀 다르죠. 어떻게? 겉겸 안 되죠. 그럴 겸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만나다 만날 겸 또 알아볼 겸 사귈 겸 쓸 겸 나눌 겸 여행할 겸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영어도 배울 겸, 그죠? 도를 많이 사용해요, 앞에. 그 다음에 경험도 쌓을 겸, 이래서 이 도를 좀, 르를 도로 많이 바꾸죠. 그래서 이건 어떤 도라는 것은 좀 more, to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어학 연수, 랭귀지 연수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그 랭귀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어학연수라고 하죠. 해외 외국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overseas 그 랭귀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1인 미디어를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1인 방송, 1인 미디어를 한 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도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평생 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1인 미디어를 시작했어요. 왜요? 한국 문화도 알릴 겸, 취미생활도 할 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인 미디어를 시작했어요. 차를 가지고 갔어요. 차를 가지고 가는 게 한 가지, 그죠? 이거 목적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펄퍼스가 두 개. 이번 휴가 때 기분도 낼 겸, 편하게 이동할 겸, 그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차 이제 가져가면 이제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죠? 드라이빙을 할 때 너무 심하게 드라이빙을 하면 안 되는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이번 휴가 때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때 차 가지고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또 천안에서 고속도로 그 공사를 하다가 그 고속도로가 이제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외국인이 3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저쪽 마음이 걱정이 있어요. 자, 한국 음식을 배우다, 사람들을 사귀다, 주민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 두 가지 할 거예요. 목적이 두 개예요.
한국 음식도 배울 겸 사람들도 사귈 겸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을을 갖다가 도 바꾸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고향 친구들과 연락하다 정보를 얻다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SNS 계정은 뭐 만들기 쉽죠, 그죠? 계정을 만들다 어카운트 그죠? 음, 그래서 어, 고향 친구들과 연락할 겸 정보도 얻을 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것만 얻을 겸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3번 대화 완성하기 보겠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장도 볼 겸, 바람도 쐴 겸, 바람도 좀 쐬야죠. 그죠? 너무 집에만 있으면은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쐴 겸 시장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요즘 출근할 때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다니시죠? 왜 자전거로 다니세요? 네. 차비, 교통비를 아끼고 운동을 하고 두 개죠. 그래서 차비도 아낄 겸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센터에 나오니까 재미있어요. 뭐 할 겸? 일하면서 봉사활동하러, 일하면서, 이런 회사 다니면서 봉사활동하러, 볼런티어 하러 센터에 나오기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도 도와줄 겸 사는 이야기도 나눌 겸 센터에 나오니까 재미있어요. 그렇죠. 사람들도 도와줄 겸 사는 이야기도 나눌 겸 센터에 나오니까 재미있어요. 라우면 씨는 중고거래 알죠, 여러분? 그죠? 써둔 물건을 이제 하는 팔고 사는 것을 중고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스트 트레드 그래서 중고 거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래된 물건도 정리할 겸 필요한 물건도 싸게 살 겸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물건도 정리할 겸 필요한 물건도 싸게 살 겸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호연 씨 주말에 뭐 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한국어도 공부할 겸 아이들에게 책도 읽힐 겸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쉽죠? 네. 한국은 굉장히 한국어는 과학적인 그 문자잖아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틱한 그런 레럴이라서 여러분이 조금만 몇 개만 문법 알면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말하기와 듣기 보겠습니다. 페이지 71쪽이에요.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회사 앞에 에블레 혹시 가봤어요? 그럼요. 음식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배웠죠. 플러스 그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좋고 음식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그죠? 또 값도 싸요. 아 좋겠네요. 음식 맛도 좋고 양도 많으면 좋은데 그 또 값까지 싸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세 가지가 좋네요. 그래서 도대체 이번 휴가 때 어디 간 거야? 전화 연락도 안 받고요. 아, 어디 간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받고요. 전화하셨어요? 오랜만에 받은 휴가라서 뭐 겸 고향에 다녀왔어요.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 사진들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네,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이메일로도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음. 얼마 전에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요즘 매일 글도 쓰고 뭐도. 자, 맞아요. SNS를 한번 시작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들으면서 써보도록 합시다.
사과, 정보화 사회.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이 괜찮다면서요? 혹시 가봤어요? 그럼요. 음식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양도 많고 값도 싸요. 2. 도대체 이번 휴가 때 어디 간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받고요. 전화하셨어요? 오랜만에 받은 휴가라서 친구들도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고향에 다녀왔어요. 3. 이 사진들 어떻게 보낼까요? 단톡방에 올리는 게 좋겠죠? 네,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이메일로도 한 번 더 보내주세요. 4. 얼마 전에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요즘 매일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있어요. 맞아요. SNS를 한번 시작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SNS를 한 번 시작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저는 꼴딱 세웠네요. 그쵸? 어젯밤에 미리 자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5시 거의 돼 가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 두 가를 다 찍으려면 한 2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쓰기도 있잖아요. 그쵸? 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서 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또다시 들은 것을 이야기한 걸 듣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거 다면서 하고요. 겸은요 목적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결과에 목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두 개 있는 거. 결과 한 개에 목적 두 개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이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듣고요.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기사 하면은 뭐요? 신문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사. 그래서 아티클을 이제 기사라고 그래요. 신문 기사. 그래서 그 그러면은 건전지가 다 했어요. 왜 잘 안 돼요? 건전지가 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는 이제 아티클을 이제 신문 기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문 여러분 많이 이제 헷갈려 가지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는 이제 리포터는 기자하고요. 리포터는 기자. 기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자 그죠? 기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기자는 이제 리포트를 이제 기자라고 그래요. 리포터를. 그래서 두 사람은 무슨 기사를 봤나요? 무슨 뉴스페이퍼 아티클을 봤나요?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유명한 SNS 스타가 올린 정보는 믿을만하다? 유명한 SNS 스타가 올리면은 그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SNS가 발달할수록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작용이 있죠. 잘못되어 있는 걸 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사이드 에펙트를 부작용이라고 해요. 약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 있으면 얼굴에 막 뭐가 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해요. 부작용도 있으니까 유저가 그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저는 한 2번하고 3번 정도 맞을 것 같고요. 1번은 이제 틀릴 것 같네요.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나이스 씨, 인터넷에서 유명한 블로거가 쓴 연예인 소식이 다 가짜 뉴스였다면서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이제는 유명한 SNS 스타들이 쓴 글도 믿을 수 없겠네요. 저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SNS 정보는 무조건 믿지 말고 맞는지 틀리는지 잘 따져봐야 해요. SNS 덕분에 사람들 사이가 가까워지고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악용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SNS가 발달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유명한 SNS 스타가 올린 정보가 가짜 뉴스다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NS, 잠깐만요. 듣기. 그래서, 자, 유명한 SNS가 스타가 이제 올린 정보가 가짜 뉴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NS 정보가 가짜 뉴스다. 블로그의 가짜 뉴스다. 그 다음에 믿을만 하다가 아니고 가짜 뉴스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용자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내용 볼까요? 자, 라민 씨가 아나이스 씨 인터넷에서 유명한 블로그가 쓴 연예인 소식이 다 가짜 뉴스였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이제는 유명한 SNS 스타들이 쓴 글도 믿을 수 없겠네요. 아, 그렇네요. 저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쉽네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SNS 정보는 무조건 믿지 말고 맞는지 틀리는지 잘 따져봐야 해요. 이렇게 따져봐야 해요. SNS 덕분에 사람들 사이가 가까워지고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악용되는 거 메일 유즈가 된 거죠. 잘못 사용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그래서 음, 악용되다, 뭐 선용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SNS가 발달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 뭐 수밖에 없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읽기 볼게요. 다음은 통계 그래프예요. 통계가 뭐예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죠? 스테이티스틱 스테이티스틱 하도 제가 통계를 많이 했는데도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테이티스틱 그 20대 이상 성인의 스마트폰 이용 목적, 펄포스 목적이에요. 20대 이상 성인의 스마트폰 이용 목적. 채팅이 가장 많네요. 채팅이 이제 85.5%가 채팅하느라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거, 음성 통화하는 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뉴스 및 정보 검색하는 거, 쇼핑하기 하는 거, SNS 이용하는 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렇죠. 이용 목적이죠. 조사한 결과이다. 맞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보다 뭐가 더 채팅을 더 많이 한다. 맞죠? 사진 촬영보다 채팅을 많이 한다. 채팅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한번 물음에 답해 봅시다. 윗글에 나오지 않는 것, 스마트폰 보유율. 보유율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리텐션 레이트, 그러니까 이 유율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유율 이렇게 하면은 이제 퍼센트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퍼센트. 그래서 이 보유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유는 가지고 있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3.5%에서 또 36%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수가 9%에서 36.2%, 노인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제 많이 급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율 나왔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보유율이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 스마트폰 이용 목적, 왜 이용해요? purpose, use purpose가 왜 이용해요? 왜 이용해요?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거, 동영상 시청하는 거, 기사 검색하려고, 음악 들으려고, TV 보려고, 게임하려고, 요런 거. 이래서 이게 이제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목적이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목적이 이용하는 목적이 요만큼 왜 이용하는지, 이용 목적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이용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요즘 마을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이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노력을 이 노력이 뭐예요? 그렇죠. 교육이죠. 그죠? 스마트폰 활용 교육.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것은, 나오지 않은 것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미래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거. 볼까요? 5년 만에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노인의 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노인의 수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교육을 받는 건 나오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보유율이잖아요. 보유율. 그래서 보유율이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노인은 65세 이상 성인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노인이죠.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 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5%에서 36%로 된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그죠? 5년 만에 얼마 이상?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10배 이상. 여기는 노인의 수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죠?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노인의 수가 몇 배로 증가했냐면은 10배 증가했다. 10배. 10배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수, 노인 수하고 청소년 수를 비교를 했잖아요. 청소년 수가 옛날에는 9%였는데 36.2%로, 청소년은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4배 증가했죠. 노인은 몇 배 증가했냐면은 10배 증가를 했고, 10배를 증가를 했고, 청소년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뭐 9세부터 시작해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은 몇 배 증가를 했냐면 4배로 증가했어요. 4배. 그러니까 노인에서 보유율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노인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했다. 완전히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요렇게 증가를 한 게 아니라, 그죠?
요렇게 증가를 급증한 거죠. 급증. 그래서 아주 이거는 아주 급하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그러면 이 노인들이 이 스마트폰을 뭐에 쓰냐? 주로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채팅이나 메시지를 주고보낸다. 그지? 몇 퍼센트가? 36.5%가. 36.5%가. 제일 많이 보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서 그 다음으로 동영상 시청이 20.2%, 그다음에 기사 검색이 16.1%, 음악 듣기가 9.2%, 텔레비전 시청이 5%, 게임이 5% 등 미디어 이용이 많았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용 목적.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5년 동안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노인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아니고 노인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청소년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영상 시청과 기사 검색이 많이 증가를 했고, 이처럼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래서 고려하다, consider. 그래서 고려해서 요즘 마을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은 노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은 신문 기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건 토픽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글을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스마트폰의 이용 목적, 왜 이용해요? purpose, 목적. 보통 채팅이나 전화를 하고요. 이동할 때, 움직일 때, 어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뉴스를 검색하거나 영화를 시청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의 좋은 점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여가 시간을 혼자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이용의 나쁜 점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가 줄어들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올바른 스마트폰의 이용 습관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이용하는 거. 이게 스마트폰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를 쓰시고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스마트폰의 뭐예요? 장점.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스마트폰의 나쁜 점은 단점이라고. 장점과 단점을 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이용. 문제를 두 개를 만든다면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을 쓰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볼까요? 나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스마트폰이 최신형이어서 아주 요즘에 새로 나온 최신형이죠. 최신폰. 최신폰 사려면 엄청 비싸죠. 최신형이다. 신형이다. 그래서 아주 레이트레스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지 기능도 펑션도 아주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편리해져서 스마트폰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나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뭐 하냐면 목적, 이용 목적 나와야 되겠다. 채팅이나 전화를 하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뭐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검색하거나 영화를 시청한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점.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여가 생활, 또 시간이 좀 남으면은 여가 시간을 혼자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이게 스마트폰의 장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이야기 하겠구나. 전환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전환. 스마트폰을 쓸수록 뭐와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가 줄어든다. 또한 시간을 보낼 겸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또 이 겸 뭐 할 겸 두 개 했는데 한 개만 이렇게 보낼 겸 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있을 때가 많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을 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면 요거 장점과 단점을 쓰고 해결 방법을 써보세요. 이렇게 단점의 해결 방법을 써보세요. 그래서 쓰기를 할 때는 여기만 딱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경우 아니면 여러분 쓰고 싶을 경우에는 요것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 줄 게 있었는데 금방 또 잊어버렸네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 오늘 익힘책은 8과 정보화 사회 익힘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